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 예정돼 있는데 벌써부터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일정을 연기하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목리 부리지 말라며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민지 기자. 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를 요청한 건데요. 자,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검증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열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 서는 꼴밖에 안 된다. 즉 식물 청문회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검증 자료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자료는 안 주고 시간만 보냈다는 건데요. 기자회견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각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서는 물론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과 세관 신고 내역 등을 요구했는데 사생활 침해, 서류 보존 기간 만료, 또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제출됐다는 자료도 확인해보면 본인이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다라는 거죠.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은 만일 연기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목리를 부린다며 자료 제출을 핑계 삼아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또 지난 총리 청문회와 비교했을 때 3배에서 4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다며 무리한 요구를 빼면 대부분 다 답변이 나갔다고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일 청문회에 불참하게 된다면 이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인사청문 특위 회의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참석한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 정도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내일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해도 별 실익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으로 보입니다. 단독으로 청문특위 의결도 어렵고 또 국무총리는 어차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한 겁니다. 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중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할 가능성도 열린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취임하고 최소 한 달 동안은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이 불가피한데요. 시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 외에도 그간 외빈 맞이 행사장을 겸해왔던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당장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도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로 낙점됐습니다.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공관을 사용하기로 지금 결정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도 이사 갈 곳을 직접 찾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진들이 이곳이 좋겠다고 먼저 의견을 낸 뒤 방문한 거라며 김건희 여사가 둘러본 뒤 최종 확정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방문을 관역 삼아 관저 쇼핑놀이다, 멀쩡한 청와대를 고쳤으면 될 것을 외교부 장관 공관마저 빼앗아가면 외교 행사는 어떻게 하냐며 일제히 공세를 펴자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측도 실제로 거주할 당선인 배우자가 유력 후보지를 둘러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전형적인 선동정치, 여론 호도 행태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하면서 교통 흐름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반포대교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경호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
인수위는 시민 불편이 없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한 외교사절을 초대하는 등 주요 외교 무대로도 활용돼 온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대체 부지 등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외교부는 장관 공관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와 소통 중이라면서도 새로 이전할 공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공유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내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마트에서 시식도 가능해지죠. 거리 두기가 사라지면서 곳곳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객 수 제한으로 큰 피해를 봤던 웨딩 업계도 예비 신혼부부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다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웨딩 박람회장. 화려한 웨딩 드레스들이 눈길을 끕니다. 다채로운 결혼식 앨범을 살펴보는 예비 신혼부부들.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잡지도 못했고 하객이 너무 적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년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약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은 벌써 예약 전쟁입니다. 알아보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막 풀리니까 식장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토요일은 다 차 있고 일요일도 간간히 비어 있는 거 몇 개만 있어서. 황금 시간대인 주말 낮 시간대 예약은 이미 올 연말까지 마감된 곳도 많습니다. 지난 2년간 업체들이 줄지어 문을 닫았던 웨딩 업계는 이제야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0%는 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말 예약이 막 끝난 웨딩홀도 있던데 여기는 어때요? 네, 그렇죠. 선호하시는 일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화장품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입니다. 유명 백화점 두 곳의 이번 달 색조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39%나 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화점이나 화장품 판매점에서 제품을 발라보거나 향수를 시향하는 것도 가능해져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오늘로 꼭 2달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민간인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주거용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주민들이 군인과 소방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Серед убитих 3-місячна дитинка, дівчинка. Чим вона загрожувала Росії? 반면에 러시아는 고정밀 미사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공한 무기가 저장된 곳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남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도 재개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제철소 지하 터널망에는 현재 군인과 민간인 약 2,000명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Завтра до нас приїжджають люди з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Зброї, яка нам необхідна, і про темпи її постачання.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이 이뤄지면 침공 이후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고 백악관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변에 멧돼지가 기습 출몰하면서 산책하던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용산에서는 외제차 등 고급 차량만 골라 둔기로 부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요일 사건 사고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중랑천 산책길. 운동과 산책, 자전거 이용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물가 옆 풀숲에서 뛰어나온 멧돼지가 지나가던 중년 부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멧돼지에 바친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은 정강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지나가더라고요. 한 50m 앞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올라와서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엽사들과 함께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던 멧돼지를 약 1시간 만에 사살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고 있던 장도리로 차량의 사이드미러 쪽을 힘껏 내리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부서진 파편이 나뒹굴고 또 다른 사이드미러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덜렁거립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차량 26대를 둔기로 부쉈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주차장에 고급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외제차만 골라서 한 것 같다. 그렇게 차주분도 얘기하시고 국산차는 안 건드린 것 같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으로 알려진 남성을 연행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한 40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 전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사건 발생 직후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숨진 여성은 발견 당시 신체 일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심장마비 아니라 좀 흉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경찰은 아직 금전이나 원한 관계 같은 범행 동기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